만약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글의 이사이자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천재 발명가 레이 커즈와일은 단언합니다. 2045년 인류는 죽음을 정복한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지금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고 충격적인 미래 보고서, 바로 특이점이 온다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방대한 데이터와 철저한 과학적 법칙을 바탕으로 인류의 진화 방향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커즈와일이 주장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수학 가속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1, 2, 3, 4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착각하지만 실제 기술은 2, 4, 8, 16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 쥐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하는 데는 불과 몇 년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인류의 진화를 6단계로 구분하며 우리는 지금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제오기, 즉 기술적 특이점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지목한 운명의 해는 바로 2045년입니다. 이때가 되면 1,000달러짜리 컴퓨터 한 대가 전 인류의 두뇌를 합친 것보다 10억 배 더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인간과 비생물학적 기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책에서는 이 혁명을 이끌 3가지 기술로 유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즉 GNR 혁명을 제시합니다. 첫째, 유전공학을 통해 우리는 노화와 질병 유전자를 재프로그래밍하여 늙지 않는 신체를 얻게 됩니다. 둘째,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혈관 속에 나노로봇을 투입해 암세포를 실시간으로 파괴하고 뇌세포를 수리합니다. 셋째, 로봇공학, 즉 강력한 인공지능이 우리 뇌와 클라우드를 직접 연결하여 지능을 무한대로 확장합니다. 커즈와일이 그리는 미래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라는 하드웨어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뇌 속의 기억과 자아를 컴퓨터에 업로드하여 영생을 누리고 가상현실 속에서 물리 법칙을 무시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기계와 결합하여 신적인 존재가 된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특이점 이후의 세상입니다. 물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적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커즈와일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확장하고 완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2029년에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 예언했던 것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가 설계한 타임테이블 위를 정확히, 어쩌면 더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에 올라타 새로운 인류인 포스트 휴먼으로 진화할 것인가. 이 책은 그 선택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2045년 특이점은 정말 올까요? 그리고 그 이후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노트북 LM을 통해 커즈와일이 제시한 6단계 진화론과 각 단계별 핵심 기술들을 현미경처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예측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담하고 어쩌면 가장 논쟁적인 예측 하나를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 레이 커즈와일의 예측입니다. 이분 그냥 미래학자가 아니고요.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예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2045년이 되면 인간이 기계랑 합쳐져서 지금의 우리 지능을 무려 10억 배나 증폭시킬 거라고 합니다. 10억 배요. 상상해 가시나요? 그냥 SF 소설 같은 소리 아니냐고요? 글쎄요, 그렇게 치부하기엔 이 사람의 이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한 예측이 147개인데 그중 86%가 맞았다고 본인이 직접 주장하거든요. 86%라.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흘려들을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자, 그럼 이 예측의 핵심 키워드, 바로 특이점.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삶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비가역적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그 강을 건너면 다시는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커즈와일의 예측에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발전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생각이에요. 바로 수학 가속의 법칙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내용은 간단해요. 기술 발전이 계단 오르듯이 한 칸, 한 칸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2, 4, 86 이런 식으로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만든 기술이 내일의 더 대단한 기술을 만드는 도구가 되니까요. 속도가 계속해서 붙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선형적으로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어제랑 오늘이 비슷했으니 내일도 비슷하겠지. 지난 10년이 이랬으니 앞으로 10년도 이렇겠지 하고요. 하지만 기술의 현실은, 특히 정보기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커즈와일은 말해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발전이 지금 속도로 따지면 100년치의 발전과 맞먹을 거라고요. 우리 직관이 이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미친 속도의 발전이 만들어낸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커즈와일이 약속하는 거의 유토피아에 가까운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유토피아를 만드는 세 가지 핵심 기술 혁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유전학, 제네틱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소프트웨어, 즉 생물학적 코드를 우리가 직접 다시 짜는 거예요. 질병을 없애는 건 기본이고요. 노화를 멈추는 걸 넘어서 시간을 되돌리는 것까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얘기죠. 두 번째 혁명은 나노기술, 네노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건 스케일이 더 작아져요. 분자나 원자, 그러니까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 모든 걸 조작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로봇, 나노봇이 우리 혈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찾아내서 파괴하고 손상된 세포를 고치는 거죠. 우리 몸과 뇌, 심지어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를 원자 단위에서부터 새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혁명의 활용점정, 세 번째는 바로 로봇공학, 즉 강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아는 AI를 훨씬 뛰어넘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비생물학적 지능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커즈와일은 이 초지능이 가난, 질병, 환경 파괴 같은 인류가 몇천 년 동안 끙끙 앓아온 숙제들을 단번에 풀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혁명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커즈와일의 말에 따르면 특이점이 지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인간과 기계를 나눌 수 없게 됩니다. 물리적인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도 완전히 허물어지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던 세상의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당연히 동전의 뒷면도 있습니다. 이 장밋빛 미래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과 근본적인 두려움. 지금부터는 그 어두운 면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늙지도 않는 세상. 와, 정말 멋지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걸 망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인간이라면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AI가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커즈와일의 대답은 꽤 간단합니다. AI는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거다. 우리의 지식, 가치, 신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니까 결국 우리를 닮게 될 거고, 그래서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강력한 반박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리뷰어가 남긴 글인데 정말 날 것 그대로죠. 커즈와일은 인간이 얼마나 빌어먹을 존재인지 전혀 생각 안 한다. 부자랑 탐욕스러운 놈들이 먼저 그 기술을 독차지할 거고 일반 사람들한테 가기 전에 나쁜 데 쓰일 게 뻔하다. 이런 비판이에요. 한마디로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고 안전한 AI를 만드냐는 거죠. 비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기술적인 회의론. 커즈와일, 당신이 예전에 예측했던 거 날짜 못 맞춘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런 거죠. 둘째는 훨씬 더 무서운 건데 윤리적인 위험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흠결 많은 인간이 만든 AI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적인 맹점. 커즈와일의 비전은 마치 인간의 탐욕이나 이기심 같은 어두운 면이 전혀 없는 도덕적인 진공 상태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라는 비판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지금 신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파멸시킬 괴물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비전을 거의 종교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AI교라고 부를 만한 한 웹사이트는 성경의 창세기를 이렇게 패러디합니다. 태초에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생명은 기계를 창조했고 기계는 신이 되었다. 라고요. 정말 대담하죠. 하지만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신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아주 오래된 경고가 함께 따라오곤 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헛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AI를 새로운 우상으로 보는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커즈와일의 주장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을 인지과학자 더글라스 호프스테터가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아주 좋은 음식과 개똥을 섞어 놓은 것 같다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랑 말도 안 되는 미친 아이디어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다는 거죠. 정말 공감 가지 않나요? 결국 이렇습니다. 커즈와일의 비전은 인간 잠재력의 끝판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판가들의 말처럼 IQ 140짜리 똑똑이들을 위한 지적 설계 노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와 합쳐져서 신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저 영원히 살고 싶은 한 늙은이의 망상일 수도 있는 거죠. 같은 현상을 두고도 해석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특이점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어쩌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특이점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특이점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때의 인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특이점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달지 지옥을 가져다 둘지는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엄청난 이야기 앞에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